서희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짝눈이 심하고 중등도 이상의 안검하수에서 공통근막으로 수술한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안검하수 그러면 눈을 뜨는 올림근, 그 거근이라고 하는데 거기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을 뜨는데 방해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근의 기능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눈을 뜨는데 방해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 거죠.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안검하수를 교정하기 전에 그 조직들을 먼저 제거하고 눈을 떠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검하수를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 이쪽은 중등도 이상의 안검하수가 있고 이쪽은 경도 정도의 안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들어가서 올림근 절제술을 할 건지 공통근막을 할 건지 이제 수술 들어가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이쪽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분이 눈을 뜰 때는 이렇게 뜹니다. 이마에 주름도 많이 잡고 눈이 안 떠지니까 그런 거죠. 이쪽이 안검하수가 분명히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눈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세요. 눈 높이에서도 비대칭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다 교정을 할 수가 없죠. 이분의 특징을 보면은 몽고주름도 많고 이 몽고주름 자체가 여기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자체가 눈을 뜨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앞트임 수술을 해서 위쪽에 있는 눈 뜨는데 방해를 하는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 수술을 들어가면 안쪽에 또 눈을 뜨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LPT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직들, 그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놔야 됩니다. 제거를 해놓고 눈을 뜨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안검하수를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비디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분 안검하수 교정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앞팀만 먼저 하고요. 앞팀을 해서 이쪽에 눈을 뜨는데 방해하는 조직을 제거를 했고 지금 거근은 손도 안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데 방해하는 조직만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쪽도 제거를 했고 이쪽도 제거를 했습니다. 봤더니 눈을 이쪽은 오히려 잘 뜨죠. 거근은 건드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쪽은 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안검하수가 더 심한 것처럼 보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실은 저런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취제 때문에도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마근을 사용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간에. 아니면 수술하면서 신경손상을 받아서 없는 정상 쪽에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경우는 세 가지 전부 다 아닙니다. 저 같은 정도 되면 마취 때문에 실수는 안 해요. 어떤 마취약은 눈을 잘 안 뜨게 하는 마취약도 있고 거근을 조작할 때는 이렇게 똑똑똑 뿌리는 마취약을 제가 씁니다. 이게 적셔가지고 쓰는 마취약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마취약을 써서 마취에서 실수는 제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신경손상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신경 위치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신경손상이 생겨서 안검하수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아직 신경손상이 있을 만큼 수술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접근도 안 한 거죠. 그냥 방해하는 조직들만 지금 제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헤링스 로우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조직들을 제거했더니 안검하수 있는 쪽 눈이 좀 잘 떠지니까 반대쪽 눈이 안 떠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은 오히려 잘 뜨고 이쪽은 안 뜹니다. 수술실에서.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올림근 절제술을 수술을 했고 이쪽은 오히려 공통근막으로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수술하고 2주째 모습입니다. 눈을 잘 뜨고 있죠. 오히려 이쪽이 심해서 이쪽을 내가 공통근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쪽은 올림근 절제술을 했고 이쪽은 공통근막을 수술한 겁니다. 수술이 반대가 되어버렸죠. 이쪽 눈이 오히려 방해하는 조직들을 제거했더니 눈을 잘 떴고 이쪽 눈이 더 안 떴기 때문에 이쪽을 공통근막을 수술하고 이쪽을 올림근 절제술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쪽이 눈이 잘 떠지니까 이쪽이 안 나타나는 헤링스가 수술 중간에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셨다시피 눈 수술이 어려운 이유가 저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검하 수술이 1부터 10까지 다 자기가 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 막 변형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수술하는 겁니다. 중간에 저렇게 확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뜻하지 않게. 저분은 아마 헤링스가 되게 많이 나타났고 방해하는 조직들이 심해서 그걸 제거했더니 오히려 정상처럼 보였던 눈이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했으니까 지금 저런 거지 실제로 모든 경우가 저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마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손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근에 손상을 받아서 실제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술한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처음부터 저런 경우가 생길 거를 예측을 못하고 들어가더라도 수술실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상황을 눈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짝눈이었는데 안검하수가 좀 심한 쪽 눈에서 눈 뜨는 조직을 제거를 했더니 오히려 그쪽 눈이 더 잘 떠지고 반대쪽에 정상처럼 보였던 눈이 안검하수가 생기더라. 그래서 오히려 양쪽에 반대 수술을 한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눈 수술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저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가 수술 전에 대충 예측을 하고 들어가지만 수술실에서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그런 변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보톡스도 맞고 그 다음에 일으켜서 보고 마취제도 여러 가지 종류를 쓰는 겁니다. 그래도 저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안검하수 수술은 제가 16가지 정도의 수술을 하는데 1부터 16까지 다 자기가 통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응용을 하고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거기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눈 수술이 어렵다. 왜 어렵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